영화병동 24시. 영화 관련 유튜브 영화병동 24시, 저는 사회를 맡은 조성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교육원 김주감입니다. 짝짝짝. 오늘 다뤄볼 영화가 굉장히 시의적절 성인용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연수적 관람 불가죠. 연상호 감독님의 사이비입니다. 초명작이고 보고 나면 가슴이 묵직하게 무거워지는 그런 작품이죠. 2020년 3월 중순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에서 나온 주제들이 지금 시국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여러 단체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단체의 성격과 우리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연상호 감독님 하면 유명한 영화가 부산행? 예, 부산행이죠. 차기작을 지금 촬영 중이고 계신 거죠? 그쵸. 반도. 예, 반도 열심히 촬영 중이시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주연 배우가 강동원. 일단 뭐 배우로 밥 먹고 들어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아역 배우 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또 일의 배우가 있더라고요. 게으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 나왔던 배우님인데 저희는 청소년 영화제다 보니까 청소년 배우님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일의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3회 김포 청소년 영화제 홍보대사로 적극적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모시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시기로 확정된 건 아니고. 예. 이벤츄얼리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네, 영화 자체가 굉장히 극적이고 굉장히 영화적인 애니메이션이에요. 수몰이 예정된 마을이 나와요. 네. 또 시골의 한 마을이고 두런두런하게 오래도록 알고 지냈던 분들과 약간 무슨 시족사회처럼 맺고 지냈던 그런 동네인데 거기 정체 모를 교회가 하나가 들어섭니다. 교회가 뭔지 뭐 예수님이 뭔지 기독교도 뭔지 그런 거 모르는 그 마을 주민들에게 교회가 나타나는데 그 교회의 사업가로 보이는 장로님과 뭔가 조금 어수룩한 것 같긴 하지만 좋은 사람 같아 보이는 목사님, 네네. 이 두 사람이 와서 갑자기 우리 마을 이 수몰 되면은 어디 가서 살 거냐, 여러분 이렇게 흩어져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를 구원하러 이렇게 왔고, 좋은 목사님이 왔고, 기적의 목자가 왔고, 지금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 다 나을 것이고, 나중에 여기서 수몰된 후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딱 멋진 건축을 하여 다 같이 살 거다. 이런 감언 이설로 반석 꽃동산 주민들은 하나 둘 그 얘기에 넘어가면서 사이비에 빠져드는, 뭐 딱 느낌 오셨겠지만 사이비거든요. 제목도 사이비.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영선인의 가족인데, 영선이라는 젊은이와 그 아버지, 이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좋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김민철 씨 거의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대학 가려고 열심히 모아둔 딸의 돈을, 영선이의 돈을 몰래 빼가서 노름판에서 다 날려먹고, 그걸 어디다 썼어요 아버지 하면서 우는 딸에게 손찌검을 하고 막 욕을 일삼는 전형적인 아주 그냥 나쁜 남자, 나쁜 아빠. 영선이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좋은데 그래서 스카이 정도 됐나 보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 때문에 또 그렇게 꿈을 접고 눈물을 흘리며 뭐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아픈 분들, 이 동네 분들은 점점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민철 씨 미동도 하지 않죠. 그러다가 우연히 술집에서 또 깽판을 부리다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장로님과 마주치는데 기분 나쁘니까 막 시비 걸죠. 민철 씨가 우아하고 아주 품격 있는 분인 줄로만 알았던 장로님이 여기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최경석 목소리는 권해요 씨. 벽돌로 그 민철 씨의 머리를 내리찍고, 왜 이 새끼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가만히 있을 민철 씨가 아니죠. 바로 따라 나가서 이미 차를 타고 멀어지는 최경석 장로의 차를 향해 맥주병을 던져서 차 뒤에 백라이트라고 해야 돼. 등을 깨서 단서를 하나 만들고, 이놈 내가 찾기만 해봐 아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또 흘러가다가 우연히 그 교회와 관련 있는 인물이란 걸 민철 씨가 발견하고 가서, 이 사기꾼들아,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안진뱅이 이만신이 마비됐다 아저씨가 막 일어나는 기적을 막 하던 찰나였는데, 거기 민철 씨가 딱 가서 야 이 사기꾼들아, 모인 마을 주민들에게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안진뱅이 저거 어제 멀쩡한 술집에서 내가 봤던 그 인간이야. 너네 다 속고 있어. 유일하게 진실을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민철 씨 말을 믿어주지 않죠. 들어주지 않죠. 민철 씨의 말에 반은 욕이라서요. 그렇죠. 아무리 진실이라도 아무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점점 마을 사람과 이제 민철 씨의 구도로 이 관계는 점점 악화 일로로 치닫고, 민철 씨는 사탄이 든 사람, 사탄이다 라고까지 이제 몰리게 되면서, 목사님은 사실 장로님하고 한 편은 아니었어요. 성초로 목사님. 성초로 목사.
그 한국 영화다 보니까 이름을 잘 짚어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너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자기가 사실은 장로님에게 이용을 당했던 거고 착한 분이거든요. 사실 네. 장로님이 사기꾼이라는 걸 목사님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목사님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바로 이전 교회에서 좀 서울의 큰 교회 같은데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뭐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마침 그 여고생이 자살을 해서 쫓겨난 그런 과거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최경석 장로 예. 이걸 뭐 가만둘 리 없죠. 네. 바로 그 약점을 붙잡고 이제 너랑 시도하는 나는 거죠. 한 배를 탔어. 네. 이제 와서 뭘 발 빼려 그래 인간아. 점점 상황은 파국을 향해서 가면서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는 파국으로 치닫다가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예요. 네네. 사입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가 아니라 영어라던가 아니면 일본어라던가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사자는 닮은 사자죠. 비는 아닐 비자. 닮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예. 거군요. 여러 한국 사이비 종교들이 기본적으로는 불교라든가 아니면 기독교라든가 그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그런 양식인가 하지만은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과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 부분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예, 우선 기독교라고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엔 사이비는 따라 들어가 보면은 어느 아저씨라든가 아줌마가 가장 중요하죠. 네, 교주. 예. 교주님이 하나님하고 이제 동일시되고요. 한국은 되게 은혜로운 땅이라서 메시아가 한 50명 정도 있어요. 그렇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홍대 여신처럼 많죠. 한 200명 있다고 하죠. 홍대 여신. 네네. 김선호 선생님도 홍대 여신 중에 한 분 아니었습니까? 여기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 다르다. 여기에서는 감독님이 정말 시나리오 잘 쓴 게 논란이 됐었던 두 개의 사이비 종교 거기 나타내는 듯한 코드가 들어가 있죠. 교회에서 물을 팔아요. 이걸 마시면 다 낫는다. 주인공 김민철 씨를 도와주는 칠성 슈퍼 사장님 칠성 씨의 와이프님도 폐렴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마시기만 하면은 왠지 다 낫는 것 같고 얼마 전에 구속되신 만민중앙교회 이재령님의 무한 단물 사건이죠. 무한 단물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아 제가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아는데 네. 정확한 명칭 제가 사람 이름을 너무 안 외우나 봐요. 네네. 네. 그게 그런 예, 무한단물, 무한단물. 예,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 성령이 임하셔서 이 물을 세탁기에 부으면 찌직 펑 하면서 세탁기가 고쳐진다. 할렐루야.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죽었던 애완 동물에게 물을 부으면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런 예, 기적의 행태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구속되셨죠. 이번에도 코로나19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신천지에서 이제 중요한 코드가 14만 4천 명. 예.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나오죠.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는 숫자. 네네. 많은 사람들이 축구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 애니메이션 상에서 속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칠성 슈퍼의 그 부인 그 폐렴 앓고 계시는 분 빨리 돈을 갖다 바치자. 남편 닥달하죠. 왜냐면은 벌써 한 사람이 꽤 찼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드느냐. 아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이제 던져주기도 하죠. 감독님하고 거기 있는 배우님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지난 시간에도 애니메이션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아주 아름답고 동화적인 거라면 연상호 감독님의 애니메이션은 아름다움과 동화와는 거리가 많아요. 네네. 지극히 현실적이고 질척질척. 질적이죠. 다크하고 아주 네네. 암담하고 우울하고 질척질척한 네네. 적절한 표현이었네요. 그런 걸로 현실적인 것들을 고발하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영화를 끊임없이 네. 만들어내는 장인 같은 분이고요. 예. 애니메이션이니까 목소리를 배우들이 많이 해주는데 네. 저는 그냥 딱 귀에 쏙쏙 들어왔던 거는 네. 최경석 장로의 사기꾼 네. 역할을 했던 권혜요 배우님. 권혜요 배우님. 아주 그냥 진짜 사기꾼 같더라고요. 진짜 잘하셨죠. 예, 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유명한 분이 예. 좀 있나요? 제가 예. 사실 잘 우선은 김민철 배우죠. 양익준 배우자 감독님. 감독님. 예. 똥파리에서도 아주 걸쭉하게 50% 네. 요거 섞어서 잘 얘기해 주셨잖아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아주 맛깔난 욕 연기를 펼쳐주셨고요. 욕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철우 목사님 나중에는 아기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이 젊은 목사님은 오정세 배우님. 오정세 배우님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요새 핫하시죠. 예. 거기다가 최근작에는 극한 직업에서 테드정인가요? 불러 나왔죠. 제가 극한 직업을 분명히 봤는데 예. 그럼 오정세 배우님부터 한번 짚고 가자면 오정세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조연으로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시고 남자 사용 설명서. 그런 영화. 예,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것도 꽤 명작입니다. 아주 구성도 훌륭하고 여기에서 이제 한류 스타의 역으로 주연을 하셨죠. 보통 다른 영화에서 조연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는 주연을 하셨고 극한 직업에서도 좋으셨고요. 감독님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 예. 저희랑 비교하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런가요? 몇 7, 살? 8년생이 7, 8년생. 그럼 형님이시네요. 예, 43살이겠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대 때 돼지의 왕 학교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명작 애니메이션을 만드셨고요. 애니메이션이 많은 공감을 샀죠. 하지만 표현 수위가 높다 보니까 연소적 관람 불가. 예. 19금 전문.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전에 지옥이라는 단편 영화를 찍으셨어요.
애니가 아니고 그건 영화인가요? 애니메이션은 이제 지옥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조명을 해야 되는 게 연상호 감독님하고 빠질 수 없는 분이 같은 상명대 나온 최규석 작가님, 만화 작가. 만화를 너무 재밌게 그려서요. 한국에서 잘 안 팔리는 단행본을 팔게 만들 수 있는 작가님이에요.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라고 해서 단행본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던 습지 생태 보고서의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죠. 거기에서 한 에피소드를 애니메이션을 10분짜리 만들어서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습지 생태 보고서. 사랑은 단백질. 사랑은 단백질. 내용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 연상호 감독님 스튜디오 이름이 다다쇼라고 하죠. 저기서 작가님의 에피소드를 빼다가 연상호 감독님이 이것도 감독을 하셨어요. 주요 캐릭터 성우는 오정세, 양익주님 여기서도 성우로 하셨고요. 네. 거기다 사단이 있네요. 예, 다 친하신 분들이 양익주님이라는 거 다 친하다고 하세요. 최규석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송곳, 나르푸가 한국에서 들고 날아가던 그 사태에 대해서 고영구와 많이 다뤘던 명작이죠. 송곳을 끝나신 다음에 지금 네이버 웹툰으로 지옥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코드가 이어집니다. 연상호 감독님의 지옥 단편, 아주 옛날에 만들었던 1편, 2편이 있어요. 예.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연상호 그리고 그림은 최규석으로 해서 만화 연재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유튜브에서 지옥 파트 1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학생을 보면 안 되는 고어한 영화입니다. 오늘 다크한 워딩들이 예, 많이 나오거든요. 예. 연상호 감독님 영상자료원에서 GV를 할 때 직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부산행이 히트를 친 다음에 그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셨는데 갑자기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서울역 끝난 다음에 부산행을 찍으셨잖아요. 100억 이상의 자본이 들어와서 애니메이션 찍으라고 하면 다음에 뭐 찍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100억이 들어와서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누구도 나를 돈 주면서 애니메이션 찍으라고 가만두질 않는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연상호 감독님의 애니메이션은 힘들어지는 그런 예감이 들고요. 그 연상호 감독님의 그 애니 자체를 좋아하셨거나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슬픈 소식이네요. 슬픈 소식이죠. 100억 투자 받았을 시점부터 이렇게 되리라는 걸 아셨고요. 노인 제트라는 오토모 카츠히로라는 작가가 아키라로 유명하게 되셨을 때 참여를 하게 됐죠. 캐릭터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그 애니메이션이 본인에서는 좀 구현하고 싶은 그런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싶다. 이 연상호 감독님 나름대로 해석해서 나온 게 염력이라는 영화인 것 같아요. 염력. 네. 염력은 아쉽게도 잘 되진 않았죠. 잘 되진 않았습니다. 예, 네. 염력. 하지만 한 번에 더 기회가 와서 반도를 이제 찍게 되셨죠. 네,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반도는 잘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행을 워낙 저도 재밌게 봤던 터라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비 종교에 관한 영화잖아요. 네. 신천지를 비롯해 만민중앙교회, 다미성교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참 많아. 일반 상식으로 보면 도대체 저런 거에 왜 빠져들까? 얼마 전에 이만희님께서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셨지만 전혀 뭐 어떤 신의 위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냥 늙은 할아버지였거든요. 네네.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인지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네. 왜 그렇게 빠져드는 걸까요? 네. 근데 그분의 한 큐가 있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외서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은 오른쪽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금시계 이거 네. 논란거리로 적과 적이 싸우게 만들었어요. 이게 여권과 야권 싸움을 붙여버렸어요. 이거 한 번으로. 이야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네, 또 정치 얘기로 또 살짝 이어졌는데 네네네. 네, 사실 이 질문을 제가 던진 이유는 제가 좀 답을 해보려고 예, 네, 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던져주시길 바랬는데 안 네, 던져주셔서 예. 제가 자문자가 과연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사이비에 네. 빠져드나 그래서 제가 좀 종교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래서 보통 포교라고 하죠. 네네. 뭐 특히 사이비가 아닌 기독교에서도 많이 하는데 포교 전도. 전략 중에는 네. 크게 알파 전략과 오메가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알파 전략이라는 거는 포교를 하려는 사람 자체가 진리에 가깝고 강력한 메시지로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즉 나의 공격력이 강한 게 알파 포교법이라면은 이제 네. 오메가 포교법은 네. 반대입니다. 내가 가진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상자가 마음밭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최대한 마음의 빗장을 풀 것인가. 그래서 스스로 네. 빗장을 풀고 이제 들어오게까지 만드는 즉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는 게 이제 오메가 전략이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사이비에서는 알파 전략을 많이 쓸까요? 오메가 전략을 많이 쓸까요? 최근에 접한 거는 사람들이 마음의 방어가 공고해지니까 오메가 전략이 아닐까요? 예, 전형적인 네. 오메가 전략을 씁니다. 왜냐하면 알파 전략이 먹히려면 네. 말 그대로 이게 단단한 논리와 진리, 믿음과 합리적인 게 다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이비가 그런 게 될 리가 없죠, 사실. 근간이 위태해야죠. 예, 철저한 오메가 전략인데 또 오메가 전략이 잘 먹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심리학적으로 의존적 성격, 높은 피암시성, 그러니까 암시에 잘 최면의 걸려있는 완이 예, 그다음에 아주 불균형한 자기애, 자존감이 자존감이 중요해요. 낮으신 예. 분, 남자와 여자 중에 네. 사이비에 잘 빠져드는 게 여자들의 경우가 좀 더 많죠. 그래서 공감 이건 능력이 좀 더 있다 예, 보니까. 잘 동화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남자들은 의심이 많죠. 네네. 그리고 딱 뭔가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예, 교묘합니다. 근데 이 오메가 전략을 쓰면서 네. 사이비들은 일반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처럼 뭐 하다가 많은 수준이 아니라 안 되면 될 때까지 네. 정말 내 물적 어떤 심적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해서 이 한 사람을 아주 그냥 녹여버리는 녹여버린다 좀.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예, 전형적으로 바로 그 약한 마음, 그 음. 어른들의 떨어져 살고 싶지 않은 마음,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병에 걸렸던 분들, 인간은 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 굉장히 네네. 불안에 떨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잖아요. 네. 어떤 그런 심리를 파고드는 거. 그렇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그 과거까지. 예, 그래서 그 모든 이들의 약점과 약한 점을 파고드는 것이 네. 이런 사이비들의 전형적인 예, 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서 누가 네. 온다 예, 그러면은 예, 정신 잠깐 반짝 차리시고 예, 네네. 이성과 합리적 판단으로 일단 잘- 칭찬 한번 의심하고 봅시다. 일단 칭찬 예,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라고 하면 뭐래? 그렇게 칭찬 많이 네네. 받으실 거 없으시잖아요. 네, 고기 한번 더 죄송합니다. 구워 드시고요. 예. 네. 예, 저는 워낙 이제 칭찬받을 게 많지 않았던 다음에 아이고. 예, 저 그냥 바로 그냥 숑숑숑 예. 예, 거두절. 사실 아유, 저도 네. 신천지 분이 진짜 교묘하게 한 분이 네. 저를 이렇게 하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의심병 환자라 예, 절대 넘어가지 않았죠. 한 개인이 그냥 인지력이 높다던가 투지가 높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저 버텼습니다. 한번 타겟이 되면은 녹아버린다고 했는데 버티셨군요. 예. 마지막에 영선은 결국엔 아버지가 그랬죠. 아버지도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네 팔자는 그런 거니까 너는 나처럼 비루하게 살아야 돼라고 하고 광에다가 조그만 창고에 가다 두니까 결국 자살하게 돼요. 예, 아버지가 툭 던지죠. 네. 그게 네 팔자야. 예, 이게 진짜 무심하면서 아주 무서운 얘기죠. 네. 눈빛이 거기서 표현하신 게 눈이 갑자기 그렇죠. 눈이 혼탁해졌죠. 예. 영선이가 김민철님이 여기서 딸이 죽으니까 허탈하게 그러잖아요. 내가 맞았는데, 내가 맞았는데. 네. 근데 한국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왜 설렁탕을 사왔는지 먹지 못하니 라는 그런 회한이 담겨있는 한스러움이 되게 한국적으로 표현된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예, 같아요. 예, 저도 그런 걸 느꼈고 네. 예, 또 가장 또 충격적인 어떤 네. 마지막 엔딩은 마지막 부분에 설명해 주시죠. 한 10년에서 20년이 흘렀을까요? 그렇죠. 김민철 씨가 이제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어딜 가요. 네. 어딜 가는데 이상한 굴 같은 데를 들어갑니다. 네, 예. 근데 그 굴에 전형적인 그 사이에서 네, 네. 느낄 수 있는 막 초와 막 네. 이런 게 이렇게 붙어 있고 소위 말하는 방언기도. 방언 기도로 네, 하시죠. 방언기도 민철님이 그 노인이 된 민철 막그 무섭게 막 하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예. 인간은 결국 예. 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무언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영화가 보고 나면 굉장히 무겁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봐야 될 영화일 것 같고요. 또 반면에 구해줘 2가 사실은 이 사이비 원작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예,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영선의 아버지 대신 영선이의 오빠로 엄태구 씨가 나와요. 엄태구님. 그 영선이로는 솔 배우님 결말만 바꿨어요.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새드하고 파국적인 결말이라면 드라마에서는 해피하게 영선이도 그다음에 영선이 어머니도 그다음 엄태구님도 행복하게 나중에 이렇게 사는 네, 그런 엔딩이 나옵니다. 엄태구님도 김지훈 감독님의 밀정 GV 할 때 본 적이 있는데 순박한 청년이긴 하지만 배역은 굉장히 다크해서 자기 파멸적인 캐릭터로 되게 잘하시잖아요. 눈빛이 예예 눈빛이라던가 많이 말라 계셔지니까 예 그다음에 그 허스키 보이스 네네 그렇습니다. 이한 매력이죠. 그런 게 구해줘 2에서도 구현됐을 거라고 잘 생각하고 아주 있습니다. 구현됐습니다. 예. 사이비 같은 경우에도 왓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엄태구 배우님 얘기를 거의 마지막에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음 회차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가 엄태구님의 예 뭐 거의 이거 데뷔작 맞나요? 데뷔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연으로서 데뷔작 뭐 조연이나 짧은 거 뭐 더 있었을지 저희가 모르겠는데 네. 주연으로서 데뷔작인 네. 예, 아주 재미난 영화를 다루게 됩니다. 네. 다음 회차도 기대해 주시고 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안녕. 마무리하게 되네요. 예.